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비욘디 첫 번째 주제 때 했었던 회전근개 파열을 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 보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렸을 때 또 댓글들 질문 주시는 부분들이 또 많고, 아무래도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또 계절적으로 지금처럼 추운 시절 또 이렇게 김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깨 아프신 분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꼭 수술해야 하나요? 예, 파열이란 단어 듣고 나서 이제 무조건 파열이니까 수술 이렇게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꼭 봉합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봉합을 안 하고 그냥 수술 없이 지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 준비한 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항상 비욘디에 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항상 좀 긴장을 하고 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또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퇴행성 해짐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견봉이라는 날개뼈에서 견봉이라는 뼈의 아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힘줄이 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어깨도 만져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렇게 이제 뼈의 모양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좀 의심돼요 하면 이제 대부분들 뭐 초음파를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초음파는 사실은 이제 아주 명확한 파열이 아니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 후에 이제 대부분들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주로 이제 할 이야기는 요 MRI의 검사 결과가 파열일 때, 그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CD를 들고 오세요. 저한테 진료받고 나서. 어떤 병원 갔더니 힘줄 파열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병원 갔더니 파열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파열 맞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힘줄 파열 됐는데 저는 뭐 어깨 잘 움직이고 아직은 하는데 수술 꼭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는 회전근개 파열인데 그 친구는 주사 맞고 다 좋아졌대요. 그럼 저도 주사 맞으면 똑같이 좋아지겠죠? 네, 같은 파열이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파열이어도 굉장히 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바빠서 혹은 뭐 수술은 도저히 무서워서 또 이제 수술하고 나면 보조기를 좀 차요. 뭐 짧으면 4주, 길면 뭐 6주에서 8주까지 찹니다. 그 보조기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수술 말고 다른 치료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들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 좀 초반부터 질문이 좀 들어와 질문 좀 받고 갈게요.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헬스할 때 어깨 운동을 할 때 후인 하강을 강조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다, 요즘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전반적 근육을 다 쓰는 게 좋다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게 어깨 건강을 지키면서 어깨 운동하는 방법인가요? 하시는데, 사실 저는 후인 하강 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깨의 그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어깨를 보면 이렇게 충돌, 아까 제가 견봉화 공간에서의 충돌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자세에서는 이렇게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서 회전근개 손상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후인 하강 자세, 우리가 흔히 이제 가슴을 이렇게 쫙 펴는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척추를 기준으로 날개뼈가 이렇게 모이는 자세가 되면 이 공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의 통증은 좀 감소를 하게 되고 힘줄의 손상도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인 하강을 좀 강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것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나머지 근육도 이제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나눠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추희님께서 저는 60대인데 견갑골이 늘 아픈데 회전근막염이 있을 수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견갑골 주변에 이제 어깨 주변의 근육들,
우리가 흔히 뭐 등 쪽에 이제 승모근이나 이런 등 근육들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플 때는 보통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쪽에 관절 깊숙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아프면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통증이 있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가서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근개가 옆에서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뭐 회전근개가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힘줄의 모음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에 막 길이들을 좀 써놨어요. 이 회전근개, 상완골에 회전근개 힘줄이 붙는데 이 붙는 부분이 그럼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되나, 우리 어깨를 둘러싸고 있다는데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게 이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요 위쪽에 붙는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이 고작 12.7mm예요. 한 1cm 조금 넘죠. 그 다음 극하근 13.4mm. 이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우리 팔을 이렇게 내회전 시켜줄 때 쓰는 힘줄이에요. 그게 한 17, 8mm 정도 됩니다. 즉 굉장히 작은 곳에 이렇게 이제 힘줄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50년, 60년 계속 쓰다 보면은 이렇게 힘줄이 점점점 상해 가는 거고, 보통 1cm 파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크기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나면 뭐 12mm, 13m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1cm 파일이어도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자세히 회전근개를 조직학적으로 보면 저렇게 5개 층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실제로 수술할 때 저 5개 층을 뭐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5개 층이 뭐 1mm부터 뭐 두꺼워 봐야 한 4, 5mm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 겉에 층부터 찢어지기도 하고 이 속에서부터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는 계속 쓰면은 우리가 이제 옷을 오래 입어서 옷이 해지면서 구멍이 뚫리듯이 점차 이런 퇴행성 변화, 해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처음에 가면은 이제 충돌증후군, 이 진단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염증이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윤활낭염, 그 다음에 건염, 그 다음에 이제 파열인데 뭐 부분 파열도 있고요, 전체 파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체 파열이 되고 나면 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거대 파열까지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회전근개 관절 병증이라는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MRI를 통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병원도 있지만 구분 없이 그냥 충돌증후군입니다, 파열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뭐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뭐 관절염이 이미 다 와서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이제 좀 질환에 대해서 좀 많이들 좀 가는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원들이 보면 이렇게 다 겹쳐져서 오버랩 되죠.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저렇게 좀 조금씩 겹치면서 질병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전층 파열은 저렇게 크기가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보통 1cm 미만은 스몰 사이즈, 그래서 1에서 3cm 정도, 이 경우가 보통들 많으세요. 이때 병원들 많이 오시는데 이때가 좀 이제 미디엄 사이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라지, 매시브 해서 이제 거대 파열 5cm 이상 되면 사실 우리가 봉합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됐는데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들 커져요. 커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힘줄 부분 안쪽은 근육이기 때문에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목 쪽 방향으로 무조건 끌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끌려가면서 다양한 크기의 파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파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질문도 갑자기 많이들 들어와서 질문 좀 받고 가겠습니다. 건장님께서 회전근개 수술 후에 수영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처음 크기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처음 크기가 중요하다. 만약에 부분 파열이거나 이제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cm 미만의 뭐 스몰 사이즈거나 하면은 수영을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깨에 좀 부담이 적은 영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형도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앙 기준점으로 팔이 많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봉합을 했고 견봉 성형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어깨 힘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저병 역시 어깨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수술하신 분들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면 평형이나 배형, 그리고 이제 좀 속도를 너무 욕심내지 않게 어깨에 이렇게 평행에 갈 수 있는 자유형까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좀 사이즈가 원래 너무 컸거나 재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힘줄이 약하신 분들은 수영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피라이프님께서 저는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왼쪽 어깨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오른쪽 어깨는 일정 무게가 넘어가면 힘이 탁 하고 빠지면서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맥이 빠진다. 충돌일까요? 예,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도 좀 있고요. 나이는 제가 지금 안 써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운동할 때 갑자기 이제 힘이 빠질 때 충돌 증후군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충돌 증후군이 좀 진행돼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 혹은 이제 파열이 있어서 갑자기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 하실 때 또 어깨 회전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어깨 이두건 중에 이제 장두건이 어깨 관절 속에 붙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슬랩이라는 병변이 좀 발생을 잘 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제 비욘디에서 한번 이두건염과 이제 슬랩 병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영상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충돌이나 슬랩 혹은 뭐 회전근개 손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은 이두건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좀 많고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회전근개 손상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전근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됐어요. 사이즈가 꽤 커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영상 보실까요? 네, 보통 수술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견봉이라는 뼈에서 부딪혀서 힘줄이 파열됐기 때문에 미리 견봉하 공간을 좀 넓혀주면 좋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뼈의 아랫면을 좀 깎아줍니다. 그걸 이제 견봉의 모양을 다듬는다 해서 견봉 성형술, 이렇게 이제 뼈를 이게 굉장히 빠르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뼈를 깎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이제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좀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주는 이런 견봉 성형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힘줄이 떨어진 부분, 힘줄이 이렇게 퇴행성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해요.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힘줄을 제자리에 가져다 놔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좀 깎습니다. 그래서 피가 좀 송송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실 달린 못을 박아서 그 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게 회전근개 파열 봉합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하였던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뼈에 바짝 붙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기본인데, 자,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오늘의 주제죠. 네, 이렇게 주제입니다. 수술 전에 뭘 고려해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사람마다 타고난 견봉의 모양도 좀 다르고요. 이 견봉이라는 건 이렇게 견갑골의 위쪽 이뼈입니다. 바로 네, 여기 이뼈. 이 뼈가 이렇게 일자 평평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휘어있는 커브진 모양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이렇게 뾰족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쓰다 보니까 또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저렇게 변화가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저렇게 뾰족하면 저렇게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고 회전근개가 지나갈 수 있는 이 통로 자체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회전근개 파열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요. 파열이 일단 시작되면 좀 더 빠르게 파열 크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술 전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내가 이제 얼마나 어깨 생활이 불편한가에, 내가 그냥 얼마나 아픈가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요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해외학회 논문을 낸다거나 할 때 이제 객관적인 통증이나 기능의 이런 정도를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숄더 스코어링이라고 어깨의 불편함 정도를 점수로 매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KSS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깨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코리안
숄더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OSS는 옥스포드입니다. 여기는 UCLA.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각 논문마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K의 민족이니까 저는 KSS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일상생활들이 되는지 물어보고요. 또 통증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사실 이 항목들을 다 외래에서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보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내가 세수할 수 있는가? 머리 빗질하는데 불편함은 없는가?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괜찮은가? 옷을 이렇게 입는데 문제가 없는지, 옆으로 누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통증 정도. 내가 통증을 뭐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지, 움직일 때만 아픈 건지, 약을 먹으면 지낼만 한지,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내 어깨 상태에 만족을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운동 범위, 내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는가, 회전은 얼마나 되는가, 등은 어디까지 긁을 수 있는지, 화장실에서 뒤만 닦을 수 있는지, 뭐 여자분들은 속옷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 근육 힘이 괜찮은지, 힘이 잘 버텨지는지,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kg 정도 덤벨을 이렇게 한 45도 정도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한 10초 이상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힘줄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이거 유지 못합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질문 좀 받고 갈게요. 설명드린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셨네요. 변용옥님께서 오른쪽 상완골이 골절돼서 2년 전에 수술을 하셨고 작년에 핀을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올 봄에 극상근이 파열됐다고 하는데 재활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수술을 하셨었고 골절로 아마 그때는 파열이 없었나 봅니다. 보통 이렇게 골절 수술할 때 극상근이 보이게 되는데 그 후에 아마 파열이 진행되신 것 같고요. 극상근 파열인데 제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나올 거예요. 전층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은 파열이면 몇 센치 파열인지를 따져보고 이제 수술 쪽으로 갈지 그렇게 가야 되고, 만약에 수술 예정이면 수술 일단 봉합 잘 하시고 재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수술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복수 안개꾼님께서 저도 회전근개 파열인데 수술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주제죠. 네, 굉장히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지 1년 됐어요. 심하게 움직일 땐 약간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 외에 내 일상생활이 얼마나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73세면 골다공증도 있고 하실 거예요. 아마 뼈도 좀 약하신 상태여서 저는 만약에 파열이 확인됐으면 빨리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75세 넘어가면은 사실 수술을 하더라도 그 재활 과정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마취에서의 회복도 좀 더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0대가 지금 넘어가셨고 명확한 파열이고 지금 그 파열 때문에 어깨에 불편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술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수술 잘 하시는 원장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봉합을 합니다. 저게 한 1에서 1.5cm 정도 끊어진 분의 이제 봉합 사진이에요. 뭐 봉합이 크지 않을 때는 자기 힘줄만으로 봉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봉합을 제때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줄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분은 뭐 크기가 한 1.5cm 정도 될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봉합이 수월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사람도 쉽고, 그러면 봉합 상태도 보시면은 이렇게 당겨와서 봉합을 할 때보다 확실히 좀 두툼한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빨리 하는 게 뭐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환자분 입장에서도 저는 결과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이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61세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제 환자분이었는데 이분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여기까지 끌려갔어요. 상당히 이제 얇은 상태이긴 했는데
이분 이제 제가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음 달에 따님 결혼식이라고 결혼식만 마치고 와서 바로 수술하시겠다 했어요. 근데 오셨는데 6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팔이 잘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봤어요. 더 많이 끌려가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5cm 광범위 파열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도 좀 더 커졌고 보조기 기간도 더 길어졌죠. 마치 우리가 이제 지퍼를 살짝 열고 다니면 이렇게 쭉쭉쭉쭉 손 안 대도 조금씩 열리듯이 이렇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전층 파열이 있을 때 2년간 관찰했더니 82%. 그러니까 한 진료실에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6분 중에 5명 정도는 파열의 크기가 더 커진다. 좀 무서운 얘기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밝음님께서 안녕하세요. MRI 결과 7, 80% 한 개가 끊어졌답니다. 부분층 파열이죠. 약만 2달째 먹다가 며칠 전 연골주사랑 통증주사를 맞은 뒤 가만히 있다가 아픈 건 없어졌는데 계속 보존 치료만으로도 괜찮을까요? 운동도 안 하고 넘어지고 다친 적도 없습니다. 이제 50 됐는데 갑자기 왜 끊어진 건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해진 거예요. 해진 거고 지금 아픈 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보존 치료만 해도 괜찮습니다. 보존 치료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통증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또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할 텐데 보통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내성도 생길 거고 주사 간격도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힘줄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 주사보다는 인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주사 치료를 만약에 한다면 권해드리고는 싶고요. 운동 안 했는데 왜 힘줄 끊어졌죠? 이거는 되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타고난 뼈의 모양 그리고 내가 어깨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특히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환자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흔히 얘기하는 라운드 숄더로 많이 몰리면서 이 견봉화 공간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파열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옷을 오래 입어서 해지듯이 구멍이 뚫리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7, 80% 정도 끊어졌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남은 게 3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뒤쪽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는 아예 다 뜯어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되지는 않는지 내가 삶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수강사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치료라 하면 물리치료입니까? 아니면 수술해야 합니까? 아플 때 주사 맞고 지냅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이것도 사실은 환자분들께는 이게 항상 문제예요. 다들 물어보실 때 파열입니다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부분 파열인지 전체 파열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거니까 아마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영상 보실게요. 파열이 커지면 이제 내 것만 갖고 못 고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실제 사진들을 준비해도 좀 징그러워서 그림으로 다 좀 대체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를 좀 덧대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기증한 피부를 제품으로 나온 걸 덧댑니다. 혹은 내 어깨 이두박근 힘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강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내 등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일이 좀 커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결과 예측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재파열이나 이런 가능성이 내 것만으로 봉합할 때보다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감이 있고 명확한 전층 파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저 역시도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젊은 분들이 광범위 파열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위에 아예 저렇게 덧대는 거예요. 내 힘줄 없이. 그리고 마지막 인공관절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한 65세 이상 분들이 광범위 파열이거나 아니면 이제 거대 파열이고 봉합이 불가한데 이미 견봉화 공간이 너무 좁아진 경우
보시면 이렇게 뼈가 좀 위로 솟구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이럴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침 인공관절 질문이 나와서 질문 하나 좀 받고 가겠습니다. 박영숙님께서 인공관절 수술하면 평생 어깨 못 쓰나요? 예. 저희 엄마가 인공관절 수술 권유 받으셨는데 한번 수술하면 어깨 잘 못 쓴다고 완강히 수술을 거부하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 보통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회전근개는 괜찮은데 관절염만 심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제 원래 어깨 모양처럼 생긴 인공관절, 그래서 어깨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결과는 나쁘지 않고요.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만족도는 좀 더 큽니다. 원래 회전근개 파열로 힘도 안 들어갔고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수술 후에 그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어머니 설득해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빨리 수술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인공관절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한 15년, 20년 이렇게 봤었는데 기구도 많이 발달을 했고 좀 또 수술 테크닉도 많이 발달을 했고 해서 요즘은 그 이상 쓸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기구들을 쓴 지가 아직 15년, 20년이 안 돼서 그 이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과 좋을 걸로 예측되니까 걱정 마시고 수술 잘하는 곳 찾아가서 수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층 파열, 통증이 있다. 명확하게 전층 파열이고 1cm가 된다. 저는 수술하시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늦어지면 수술이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별로 없어요. 뭐 힘은 좀 떨어지는데 팔은 다 써요. 이런데 3cm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직업이나 나이, 운동량 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 근데 이제 3cm가 넘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시라. 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게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직업 때문에 혹은 뭐 내가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돼서, 어떤 분들은 뭐 손자를 키워야 돼서 절대 수술 못 해요. 다른 방법 해주세요.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세요. 요청들을 하시고. 보조기 또 이제 수술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보조기 제가 설명드리고 이 보조기를 불편하시더라도 6주 정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거기서 또 갑자기 수술 못 하겠어요. 저는 운전을 꼭 해야 돼요. 저는 어깨를 꼭 쓰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수술 절대 못 해요. 나중에 뭐 은퇴하고 할게요. 뭐 이렇게 자꾸 미루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또 뒤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했어요. MRI 찍었어요. 부분층 파열이에요. 전층 파열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비수술이 맞나요? 예, 비수술 치료로 다 낫나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부분층 파열은 뭐냐? 크게는 뭐 이렇게 속에서부터 찢어지는 관절면 파열이 있어요. 보시면 MRI에서 이 하얀 게 파열입니다. 이 뼈에 가까운 쪽만 이렇게 파열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겉에서부터 바깥면에서 이렇게 파열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깥면에서 파열이 와서 이렇게 바깥쪽만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힘줄은 까만 게 정상이고 하얀면 파열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보였을 때 까만 건 좋은 거고 하얀 건 파열이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일까? 이쪽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 알겠고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나쁜 거 알겠는데 이 정도, 이거를 뭐라고 볼 거냐? 어떤 분들은 연결은 돼 있으니까 정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좀 나이가 들어서 해진 정도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세요. 부딪혀서 생긴 거니까 충돌 증후군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얘졌으니까 부분 파열입니다. 혹은 염증이니까 윤활락염입니다. 힘줄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하얘졌으니까 파열이에요. 이렇게 그냥 설명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는 또 아래쪽이 이렇게 변했죠. 부딪히면서 이렇게 뼈까지 좀 하얗게 변했어요. 아까 분보다 조금 더 우측에 좀 치우쳐진 색깔로 보입니다. 힘줄이. 자, 똑같은 진단명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슬라이드, 제 예상에는 이 슬라이드 한 장, 뭐, 한 100명의 뭐, 정형외과 의사나 일반 의사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이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명확하게, 아예 그냥 명확하게 파열이 되면 그게 쉬운데, 이런 애매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마다 왜 진단이 다른가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해보려고 예, 여러 케이스를 좀 갖고 왔어요. 그 전에 질문 조금 받고 가겠습니다. 네, 하주선님께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고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프롤로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플 때마다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60대입니다. 예, 운동은 제가 뒤쪽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플 때마다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를 맞고 좋아져서 나는 수술 안 하고 싶으면 주사를 맞는 건 나쁘지는 않겠죠. 네, 프롤로는 이제 인대 강화 주사니까 나쁘진 않은데 주사의 간격이 자꾸 짧아진다. 혹은 주사 치료를 처음에는 한 3회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5회 이상 해야 된다. 거나 이럴 때 혹은 힘은 자꾸 떨어져요. 안 아프긴 한데 내가 이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어깨 때문에 어깨도 자꾸 굳어가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삶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술도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궁화님께서 저는 8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시 파열됐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재파열이 된 거죠. 수술 후 회복 기간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네요. 예, 지금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젊으시다면은 어차피 이거 재파열됐으면은 예, 재파열됐으면은 보통 이렇게 견봉 성형술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또 어느 정도 잘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회전근개가 거대 파열로 진행되지 않도록 봉합을 다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파열됐는지 주치의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케이스들 한번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두께에서 한 3분의 1쯤 찢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래쪽만 하얘요. 엑스레이를 봤더니 견봉 모양이 다행히 갈고리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부분 파열이에요. 이걸 수술할까요? 예, 아니겠죠.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을 이제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대 좀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음파 보면 이게 바늘이에요. 이렇게 바늘로 쭉 힘줄 안에 이 좀 진하게 보이는 이게 지금 콜라겐을 제가 좀 넣었던 건데 이렇게 했더니 3회 하고 나서 통증이 좋아졌어요. 아까도 이제 어떤 분께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 다녀가신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서 한 3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번 치료하고 좋아져서 환자분에게 증상 재발하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에 올 경우에는 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뭐 한 1년 지나서 뭐 2년, 3년 만에 오신다면 비슷한 치료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치료 효과가 좀 길어야겠죠. 3개월마다 계속 아파지고 그것도 안 돼서 뭐 한두 달마다 계속 주사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뭔가 치료를 바꾸거나 조금 더 적극적 치료로 가야겠죠. 그런데 간격이 좀 길게 오시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MRI 쭉 찍었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딱 한 컷에서 이렇게 위아래가 다 뚫렸어요. 예, 전층 파열이긴 합니다. 그런데 크기가 작아요. 1cm 미만이에요. 네,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는데 자, 이분 뼈 모양을 봤더니 견봉이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갈고리형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도 뭐 안 아파하거나 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파하셨고 팔 쓰기도 힘들고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예 그냥 시원하게 견봉화 공간을 넓혀놨어요. 뼈를 많이 갈았어요. 그리고 크기는 별로 크진 않죠. 네, 이 정도입니다. 한 1cm 좀 안 됐을 거예요. 한 7, 8m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파열 부분 확인하고 아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도록 정리한 다음에 저렇게 못을 박아서 봉화. 네, 저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저렇게 이제 수술적으로 좀 치료를 진행했던 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분은 양측이 아픈 62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 왼쪽이에요. 보시면 오른쪽 어깨의 힘 회전근개가 조금 더 이렇게 하얗게 변해 있어요. 네. 왼쪽은 약간 희끗희끗하긴 하지만 오른쪽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오래됐는지 계속 닿아서 뼛속에 이렇게 낭종까지 생겼어요. 네, 이런 변화고 주변에 염증도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아플 것 같으세요? 이 환자분이 오른쪽 어깨가 더 아플까요? 왼쪽 어깨가 더 아플까요? 네, 사진만 보면 사실 오른쪽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분은 왼쪽이 더 아프다고 하세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한쪽이 아파서 치료를 받다 보면 좀 좋아져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또 반대쪽 팔을 써서 그런지 이제 또 반대쪽이 아프고 계속 이렇게 교대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양측을 한 번씩은 꼭 치료를 하셨대요.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오셨어요, 저한테. 지난주에 저한테 오셔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냥 한쪽이라도 좀 안 아프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어깨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고민이 됩니다. 양측을 동시에 할 것인가? 예, 환자분이 원하시니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깨는 수술만큼 재활도 중요한 관절이거든요. 한쪽 어깨 수술하면 반대팔을 이용해서 재활을 우린 해야 돼요. 그리고 한쪽 어깨 이렇게 보조기를 잘 쓰려면 반대팔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 보조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동시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분증 파열이 심했어요. 아까 오른쪽이 더 심해서 사진만 보면 오른쪽을 먼저 할까? 예. 아니면 환자분은 왼쪽이 더 아프다고 하니까 왼쪽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아직은 양쪽 다 부분증 파열이고 전증 파열은 아니니까 보존 치료를 더 해야 될까? 예.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답을 못 구했어요. 답은 못 구했고 환자분하고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볼 거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보존 치료를 해보시고 결정을 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이제 수술 쪽을 얘기하셔서 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른손잡이시고 오른쪽을 좀 많이 쓰신다 그래서 저는 부분증 파열이 좀 더 심한 오른쪽을 먼저 하시고 그러다 보면 왼쪽은 파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 의견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아마 다음 주쯤에 답을 가지고 오실 거고 아마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방송 한다 그래서 보시라 그랬는데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답을 아무튼 같이 상의해서 좀 환자분에게 가장 최선의 답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보기 전에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와서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3년 전에 왼쪽에 MRI 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의 오십견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2년 반 만에 자동으로 괜찮아졌습니다. 수술하라는 거 안 했어요. 2달 전부터 오른쪽은 오십견 석회라던데 지금 아파서 잠을 한숨 못 잡니다. 자동으로 괜찮은 거 맞나요? 왼쪽은 신기하게 안 아파요? 예, 저는 스트레칭하고 약만 먹었어요. 당뇨라 주사는 못 맞고요. 네, 2년 반 오른쪽 지금 고생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네, 이 두 가지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십견은 스트레칭을 하셨기 때문에 굳어있는 어깨 관절이 풀리면서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괜찮아진 건 아니고요. 스트레칭 하셨잖아요. 네,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땡수이님께서 처음에 오십견 통증이 가장 심했을 거고 오십견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해진 힘줄이 스스로 좋아지긴 힘들어요. 스스로 좋아지긴 힘들고 아마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이 한 5배에서 8배까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쪽도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일단 당 조절 잘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지금 아파서 잠을 한숨 못 잔다 그러면 오십견이 아주 심하게 굳어서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다거나
석회가 크기가 변하면서 주변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어깨 전문의를 만나셔서 어깨 상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질 건지, 운동만 해도 되는지, 만약에 운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운동하면서 내가 아프다, 그렇다면 이제 오십견통증이 맞을 거고요. 석회 주변으로 염증이 많이 심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석회를 뽑아내는 바보타주라는 이제 시술이 있거든요. 그런 거 통해서 석회 사이즈를 줄여보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래님께서 수술은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봄쯤 해야 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수술 시기는 날씨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파열이 명확하게 발견됐고 본인이 불편하다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 걸 추천은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건 있어요. 보조기를 차야 되는데 겨울철에 두꺼운 패딩 입고 그 밖에 보조기 차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있기는 해요. 그런 건 있고, 또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 재활을 좀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맞는 겨울을 또 좀 힘들어는 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근육도 경직되고 해서 운동도 좀 힘들고 그런 차이는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수술 시기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케이스인데 71세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23년도 12월 달에는 힘줄이 이 정도였어요. 네.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좀 지켜봅시다. 약을 좀 드렸어요. 주사도 좀 맞았고요. 근데 어깨 갑자기 좀 아파지셨대요. 오셔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검사해봤죠. 그랬더니 훨씬 좀 깊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뭐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부분층 파열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 전층 파열은 아니에요. 끝에 이렇게 바깥면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도움이 되시게 보면 이분도 갈고리형 견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갈고리형 견봉을 갖고 계시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반대쪽을 수술하셨던 이런 결과가 있어요. 예전에 병원에 어쨌든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고 1년 전에 이분이 이렇게 힘줄이 이때는 컸죠. 왼쪽 어깨는 좀 파열 크기가 컸습니다. 전층 파열이었고 많이 끌려간 상태여서 한 4cm 정도 끌려간 걸로 보이는데 좌측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했죠. 이렇게 좀 끌어다가 다시 봉합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왼쪽 수술해 보니까 내가 기다려봐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차피 수술할 거면 수술해 주세요 하셔서 수술했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제 파열이 진행이 됐고요. 이 주변에 벌건 거 보이시죠? 혈관들이 이렇게 자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충혈 혹은 뭐 울혈, 이렇게 피가 고이는 상태, 염증이 좀 저렇게 심하게 되면서 아파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실 달린 못을 박아서 봉합을 해드렸어요. 지금 잘 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분층 파열 수술 역시 케바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환자분들하고 충분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상담이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환자분들이 개인적인 경험들,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예전에 수술했던 게 더 나았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누가 수술한 사람이 얘기 들었는데 수술해서는 너무 힘들대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들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분층 파열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보존 치료를 하면은 약 80% 정도에서는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 경과 관찰하면 되는 거고요. 3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층 파열과 비슷한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때 견봉 성형술, 뼈만 깎아서 공간만 넓힐 것인지 아니면 부분 파열인 걸 전층 파열로 변경해서 봉합 수술까지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게 좀 통용되는 논문에서 이렇게 많이들 정리됐던 부분인데요. 부분층 파열일 때 우선은 비수술 치료를 하되 3개월 이상, 한 80% 정도는 호전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20% 가까이는 호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5분 중에 1분 정도는 수술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결국 있다. 그게 전층 파열이 되든 아니면 부분층 파열에서 계속 불편하든 해서 이렇게 수술로 가게 된다. 바깥면 파열일 때 이 두께는 한 3mm 정도 기준으로 보고요.
관절면 파열일 때 6mm로 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관절면 속에서 파열이 될 때는 이렇게 좀 깊게 파열될 때 봉합을 하라고 보통 이렇게 논문들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바깥면이 파열됐을 때는 충돌에 의해서 견봉에 의해서 힘줄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봉합 및 견봉 성형술을 진행을 한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관절면 파열이더라도 사실은 견봉 성형술 환자분들을 위해서 다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네, 잘 안 하긴 하는데 한다면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사실 이제 3mm, 6mm 이거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절반, 50%를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50% 정도로 봐서 그 50% 이상의 부분층 파열인데 계속 불편해. 보존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시다. 이럴 때는 그냥 봉합 수술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층 파열에 비해서 결과는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분층 파열 논문들을 쭉 모아놓은 리뷰 논문인데 대체로 보면은 결과가 한 90% 이상 환자분들이 만족하시고 수술 후에 재파열도 한 90% 이상에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회전근개 파열 치료 어떻게 할까요? 전층 파열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1cm가 넘는다면 수술을 우선 고려하시라. 당장 수술을 못하거나 부분층 파열이다. 그러면 일단 생활 습관, 내 어깨가 이렇게 뭐 옆으로 자주 눕는다든지 한쪽으로 가방을 자주 맨다든지 이런 자세들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약물은 뭐 당연히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겠죠. 그리고 이제 인대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주사 치료 같은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치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호전이 없으면 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가 손상됐을 때 가장들 많이 문제가 되는 건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어깨 스트레칭 운동들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영상 보시고 여러 가지들 영상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등 근육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후인 하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렇게 날개뼈를 저는 척추 쪽으로 모으는 자세를 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 등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남자분들은 저 자세 가능하실 거예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날개뼈가 좀 펴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자세도 좋아지면서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운동들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뭐 밴드를 이용한 강화 운동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조금 어렵긴 해요. 조금 어려운데 처음에 원리만 좀 깨우치면 좀 쉬운데 저렇게 불편한 쪽에 어깨를 벽을 살짝 짚어주고 내 견봉화 공간을 넓혀주는 운동입니다. 어깨, 등 쪽에 근육에 힘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내려주시면서 어깨에 힘을 줘서 어깨 날개뼈를 좀 내려주는 저런 운동 3초 유지, 10회 반복 이렇게 3세트 정도 추천드리고요. 양쪽 팔 동시에 이렇게 탁 올려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렇게 팔을 올려주시고요. 등 근육에 힘을 주면서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줍니다. 그래서 힘을 딱 주시면 숨이 잠깐 딱 멎어질 거예요. 그 자세에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는 운동. 그렇게 하면서 날개뼈를 좀 자세를 잡아주면 견봉화 공간이 좀 넓어지면서 어깨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 잠깐 좀 받을까요? 금수광선님께서 섬유근육통 환자분이신가 봅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라 했는데 겁이 나서 지금 통증 주사만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희 병원 물어보셨네요. 저는 이제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마디세상병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병원에 한 6분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근무하고 계시고요. 태릉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일단 섬유근육통 환자분이시면은 아마 드시는 약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회전근개 파열을 명확하게 진단을 받으셨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금 진통제를 드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미 드시고 있는 약들이 많고 내성도 있을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남들보다는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어깨가 굳거나 하면 또 수술 후 통증을 또 유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 어깨 운동 충분히 해서 어깨 운동 범위를 다 만든 후에 수술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용옥님께서 또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수술 가능한 거지요? 네, 당연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수술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좀 있어요. 저희가 뼈에다가 이렇게 이제 앵커라는 봉합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뼈가 너무 약하면 이게 고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걸 이제 고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골 시멘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뼈 자체를 같이 봉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수술 테크닉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골다공증을 좀 단기간에 호전시킬 수 있는 주사 치료 같은 걸 병행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라이언님께서 71세 여자 환자입니다. 오른쪽 어깨 MRI 결과 회전근개 4개 중에 1개가 완전 파열이라고 해서 콜라겐 주사로 2번 정도 맞았어요. 수술을 무서워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거죠. 내년에 다시 MRI 찍어보기로 했는데 많이 아파하진 않는데 놔둬도 될까요? 하셨어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굳이 MRI를 무조건 찍어볼 필요는 없는데, 명확하게 완전 파열이었고 한 1cm가 넘어갔었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파열이 진행하는 걸 확인하는 건 의미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RI 비싸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만 되지 않으신다면 찍어서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로 지금 상태 초음파 찍어두고 1년 뒤에 다시 검사해보면 좀 비교가 되겠죠. 네, 주사할 때 아마 초음파 보면서 주사를 했으면 초음파 검사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고려사항, 뭐 아까 했던 내용들 정리입니다. 나이, 성별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요. 내 일상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가, 전증 파열인가, 예, 확인해야겠죠. 나는 충분히 보존 치료를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해봤는가, 예, 증상이 계속 있는 부분 파열이면 몇 퍼센트, 한 50% 이상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논문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 것 외에도 운동 범위의 감소가 있는지, 내 근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나는 갈고리형 견봉인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동반 질환, 내가 오십견이 있는지, 석회성 건염이 있는지, 견쇄관절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거 외에도 제가 이제 비욘디에서 했던 주제들이 어깨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그리고 어깨에 지금 불편한 게 있다면 한 번씩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또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픈 시기가 됐어요. 네, 한 해밖에 안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